안녕하세요. 2026년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리스너님과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의 두 심장, 주식과 부동산 얘기인데요. 이 둘이 지금 완전히 다른 박자로 뛰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어제 5% 넘게 폭락했던 주식시장은 오늘 7% 가까이 폭등하면서 정말 심장마비 직전처럼 요동치는데 서울 아파트값은 51주째, 그러니까 1년 내내 쉬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시장의 극단적인 온도차, 그 원인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등락을 넘어서요.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 그러니까 단기적인 공포 심리하고 장기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공포와 기대의 충돌이군요. 네. 왜 한쪽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다른 한쪽은 고장난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가기만 하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는데 한번 집중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정신 차리기 힘든 주식시장부터 들여다보죠. 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5.2%, 오늘은 플러스 6, 7%를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투자 심리가 이렇게 180도 바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정말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현상일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건 시장이 극단적인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볼 수 있어요. 단기 기억 상실증이요? 네. 우선 어제 폭락의 원인부터 좀 복기해보면요. 자료에서는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확산을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소식, 그리고 연준 인사에 좀 애매한 발언이 나오니까 마치 영화관에서 누가 불이야 외친 것처럼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출구로 달려나간 겁니다. 아, 특히 환율까지 불안정해지니까 가장 먼저 반응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치운 게 결정타였죠. 잠시만요. 거기서 바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정리가 좀 안 됩니다. 어제 시장을 그렇게 끌어내린 주체가 바로 그 외국인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오늘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린 주체도 외국인하고 기관이라고 나와요. 이건 마치 방화범이 다음날 소방수로 나타난 격인데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이 사람들은? 하하, 네, 바로 그게 단기 기억 상실증의 핵심 증상입니다. 아, 어제는 세상이 끝날 것처럼 미국 금리라는 그 글로벌 리스크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은 좋다고 했잖아. 수출도 잘 된다는데? 하면서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라는 본처에게 황급히 돌아온 거죠. 어제의 공포가 오늘의 탐욕으로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네, 바로 그거죠. 공포와 탐욕의 줄다리기. 근데요, 그 기대감이라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제 시장을 지배했던 미국 금리라는 구체적인 공포에 비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요? 네,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인식, 그러니까 어제 너무 심하게 팔았나 하는 심리가 작용한 거죠. 투자자들이 이성적으로 펀더멘털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사자고 결심했다기보다는 폭락한 가격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인 겁니다. 이른바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된 거죠. 아, 그냥 싸니까 샀다. 그렇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런 극심한 변동성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시장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 않거든요. 지금은 작은 충격에도 시장 전체가 경기를 일으키는 아주 예민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주식을 팔아치울 정도로 한국 시장을 불안하게 봤다는 건데 정작 한국 내에서는 집을 못 사서 안달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주식 시장에 이렇게 극심한 불안감이 부동산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건가요? 51주 연속 상승이라니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은요, 이 작동하는 시간 개념과 심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요? 네, 주식 투자자들은 분, 시간, 일 단위로 생각하면서 공포와 탐욕 사이를 오갑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최소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내다보죠.
여기서의 공포는 주가 하락 같은 단기적인 손실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이른바 벼락거지가 될지 모른다는 장기적인 생존의 공포입니다. 그 공포가 시장을 계속 밀어 올리는 거죠. 51주 연속 상승. 이 자료에서 제가 보고 정말 놀랐던 숫자인데 1년 내내 단 한 주도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결과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걸 명확히 지적하는데요. 이 현상의 중심에는 매물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매물 부족이요. 네, 단순히 지어진 집이 부족하다는 걸 넘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파는 것보다 내일 파는 게 더 이득이라는 기대 심리가 팽배해지니까 시장의 매물이 씨가 마르는 거죠. 아,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전형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고착화된 겁니다. 그런 매물 부족 현상이 또 다른 현상을 낳고 있더군요. 전세 시장의 변화 말입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매매할 집도 없고 또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기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전세 매물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수요가 몰리니 당연히 월세 가격만 가파르게 오르는 거죠. 사실상 전세의 월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주거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수요 측면에서도 좀 흥미로운 분석이 있더군요. 특히 청년층과 30대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인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점차 넓혀간다는 이른바 주거 사다리 공식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다리가 거의 무너졌다고 느끼는 젊은 층이 많아진 겁니다. 어차피 대출 받는 거 한 번에 제대로 된 중도형 평수를 사자는 심리가 강해진 거죠. 아, 영끌이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런 강력한 실수요에 더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피한 투자자금까지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그 증거죠. 시중의 돈이 불안한 숫자보다는 안전한 실물 자산을 향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꽉 막혀 있고 정부가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기 억제 의지를 밝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정책 변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시장은 지금 정부와 팽팽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전이요? 네.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단기적으로는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을 더 거둬들이면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서 오히려 가격을 자극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아, 딜레마네요.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다음 카드가 무엇일지 예측하면서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고 이 게임의 결과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좀 맞춰보죠. 단기적인 심리에 따라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주식시장, 그리고 장기적인 구조와 공포에 의해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 이 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료에 나온 전망을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단기. 그러니까 앞으로 1주에서 1개월 정도의 관점입니다. 주식시장은 일단 급락의 충격에서 벗어나 강하게 반등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자체가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심은 계속 가져가야 합니다. 열매도 기업 실적 같은 펀더멘털 개선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을 받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반등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단기 전망은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흐름을 바꿀 만한 변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고 매물 부족과 그로 인한 월세 상승 압력도 지속될 겁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진 않더라도 일단 거래가 되면 신고가가 나오는 식의 가격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전망은 결국 현재 추세의 연장선이네요. 그럼 이제 호흡을 좀 더 길게 가져가서 앞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중기적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두 시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두 시장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뭐랄까 마스터 키 같은 변수들이 중요해집니다. 마스터 큐어? 네, 자료는 그 변수로 금리, 환율, 대외 리스크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정말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국내 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동시에 금리와 환율의 변화는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결정해서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세 가지 변수가 두 시장의 운명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각 시장별로 중기 전망을 가를 핵심 동력은 무엇일까요?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결국 실적으로 귀결될 겁니다. 기술주들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지, 우리나라 경제의 기둥인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좋게 나오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들어오는지에 따라 중기적인 코스피의 향방이 결정될 겁니다. 부동산은요? 반면 부동산 시장의 중기 전망은 더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정부 규제의 강도와 방향,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 그리고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급 불균형, 이 세 가지 변수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집값의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3일의 시장 분석 자료를 통해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 주식시장과 1년 내내 식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속사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단기적인 공포와 탐욕,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와 정책 변수까지 정말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의 이 기묘한 경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 노이즈와 장기적인 구조적 신호, 시그널을 구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소음과 신호라. 네, 주식시장의 하루하루 등락은 소음일 수 있지만 51주 연속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은 분명한 구조적 신호인 거죠. 이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읽어내는 눈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너님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비가 나타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자산 가치가 하루 만에 급변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한편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자본은 과연 어디에서 장기적인 가치를 찾고 있는 걸까요? 변동성은 크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시장일까요? 아니면 정부 규제라는 변수는 있지만 땅과 건물이라는 실체가 분명한 부동산일까요? 리스너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